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사 예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예. 한국하고 중국의 식사 예절 중에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의미가 담긴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인들은 식사를 대접받으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조금 남겼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 남기면 음식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중국인들은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조금씩은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에도 음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적당량 차리고 그릇 깨끗하게 비우는 걸 선호하지만 과거에는 조금씩 남겼더라고요. 예. 그걸 내림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윗사람이 먼저 먹고 상을 물리면 남은 밥을 아랫사람들이 먹는 관습인데요. 또 초대받은 손님의 경우도 손님이 먼저 먹고 상을 물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네. 이 사전적으로 내림상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체계적으로 착착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법처럼 적용되었던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윤리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조 임금님 때 송순명이라는 사람이 평안감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지로 떠나기 전에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송 씨가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서 어디 잠깐 다녀와서는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분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김괭이란 분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않고 성길로 가시다니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아랫사람에게 내주자마자 길을 놨으면 아랫사람들이 음식 맛이나 보겠습니까? 예를 어기고 아랫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이가 어찌 감사직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나는 이 일로 공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내림상이란 관습이 그 당시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윤리에 기댄 측면이 강한 거네요.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렇죠. 이 평양감사가 대단한 자리잖아요. 네. 어떤 로망이라고 말한 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괭은 곧바로 조정에 상소를 올렸고요. 또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서 감사를 교체했습니다. 아, 교체했어요? 예.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을 어긴 게 아닌데 단지 내림상을 소홀히 했다고 벼슬을 빼앗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윤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봐야겠죠. 네. 개인적인 윤리라는 건 우리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쉬운데요. 유학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각각 전해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적이나 덕목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은 효입니다. 효는 개인적인 윤리거든요. 네. 효도하는 것. 근데 임금도 효를 실천하는 선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처럼 임금이 폐륜의 의신을 받으면 임금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충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충이 바로선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리학도 다분히 이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학문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고가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김상헌이었고요. 현실주의는 최명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유학자고 또 당파도 같았어요. 서인이었거든요. 같은 뿌리인데도 경향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명길은 사람의 목숨 살리고 보자 좀 윤리적인 현실적인 사고가 강했고요. 반면에 김상헌은 죽어도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임금한테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게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역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최명길의 측은지심이겠죠. 백성을 생각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대비해서 김상헌은 정말 죽더라도 이상을 지키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을 매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연인지 다행인지 가까이 아들과 조카 등이 있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어찌됐든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역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김상헌이나 최명길 또한 두 사람 모두 보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이전의 기록을 보면 최명길은 그 남한산성에서 일이 있기 전에 인조 반정에 가담해서 1등 공신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이 잘했다고 이제 충북 진천에는 넓은 논밭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사받은 땅 가운데 백성한테서 빼앗은 민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모두 백성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광해군을 내쫓는데 가담하긴 했지만 또 광해군의 중립외교에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가장 불만을 품었던 부분이 폐륜, 소위 그 폐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음이 고운 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이 김상헌이라는 분도 참 정말 특이한 분인데 반정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인조가 자신의 주자학적 이상에 어긋나는 길을 걷는다는 판단이 들자 왕을 무시합니다. 인조가 성에서 나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을 때 옆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관직에 있었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또 세자를 보좌에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절한다거나 전송하는 그런 예의마저 저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유학자면서도 두 사람의 성향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비슷한 듯 하지만 뭔가 묘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이상과 현실 혹은 윤리가 알 듯 모를 듯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는 있네요. 예. 저는 지금의 한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지자체장을 역임한 유명인이 자살했죠. 네. 그래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족과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 담겨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데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전부입니다. 그가 평생 무엇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일에 피해자 변호인 등이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요컨대 윤리로서 여성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성 운동이 필요했던 거다. 이런 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시내에 걸렸던 현수막 내용도 흥미롭는데요. 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문구가 담겼죠. 근데 여기서 뜻은 저는 이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추구한 이상을 계속 추구하겠다.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역시 윤리적 문제보다는 이상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들 이상이 표면되거나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도 느껴집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실을 비추니 뭔가 더 명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말씀해 주시고 어제 있었던 피해자 기자회견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와닿네요. 윤리로서 여성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여성운동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지적까지. 뭔가 이상과 현실 혹은 명분과 윤리가 과거든 지금이든 절묘하게 다른데 그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